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항생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미처 방송으로 접하기 힘드셨던 분들 실시간 리딩 중계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요. 좀 더 궁금한 점이 계시면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거래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22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39% 오른 3,501.3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년 만에 3,500선을 회복했는데요. 중국 증시는 최근 강세를 보인 대형주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기술주 중심의 선전 증시도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43% 오른 32,393.41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충격에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도 또 살펴봐야겠죠.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무료 방송 있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점, 항생이나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수익에 대해서 이제 주마다 수익을 좀 만들어내는데 네. 가장 이제 스퍼트를 좀 달리는 그런 시간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월요일과 금요일은 좀 시작과 끝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최대한 좀 살리면서 대응을 하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때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높은 수익 금액으로 제가 만들어가는 날인데 오늘 화요일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생이나 특히 기타 해외 선물 대응할 때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제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무료 방송으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하고 항생 대응하고요. 야간장에서 오늘 혹시라도 이게 이제 저녁 시간에 그 재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전에 못 들으신 분들은 밤 시간대, 밤 10시부터 이제, 샘플러스 TV를 통해서 야간장도 대응을 하니까요. 오늘 무료 방송 하니까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무료 방송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뉴욕의 3대 주요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 호조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요. 2017년 4분기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서 투자 상승을 견인을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일단은 이제 뉴스 이벤트를 보면요.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됐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올랐습니다. 네. 일단은 메인장 이후에요. 어제 메인장 이후에 굉장히 올랐어요. 저는 어제, 월요일장에 대해서 좀 흐름이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뉴스 이벤트가 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상방세로 좀 강하게 나온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야간 항생도 많이 올라온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차트 통해서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올랐어요. 다들 좀 올랐네요. 네.
최근에 매수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으로 좋은 매수 움직임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방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전부터 이제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거의 지금 최고점이 지금 오늘의 고점이 전체적으로 일봉으로 봤을 때 못해도 거의 한 1년 이상 동안 그 고점이 바로 최고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S&P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위에 이제 저항대를 보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네. 위에 저항대를 보고 나서 그 저항대 돌파하고 그 저항대를 지지받을 걸 예상해서 대응하기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하되 눌리는 자리, 슈팅 자리가 이제 시작된 그런 자리도 괜찮고요. S&P 같은 경우는 2827.85 라인 정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방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6,900 라인대 정도에서 매수로 진입 자리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두 상승하는 차트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달러는 상승하는 데 보였지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안전자산인 금값도 미국의 이제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한 그 상원의 예산 표결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러가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네. 달러가 최근에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달러 값이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그럼 달러가 굉장히 내려갔는데 네. 약세로서 움직임이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는데, 움직임 보시면은 이전에서 저번 주는 움직임이 좀 잘 나왔는데 오늘 저번 주 이제 한 수요일까지만 움직임이 좀 잘 나오고, 목요일부터는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 보시면은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지금 밑에 분봉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분봉 보시면은 유로 자체가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움직임만 현재 나오고 있어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유로를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점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회복을 하고 위아래로 많이 쳐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늘 밤 시간대나 아니면 내일쯤에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움직임 포착하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자,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전에서 움직임이 잘 나왔죠. 잘 나오다가 네. 저번 주 한 목요일부터 약간 눌림 받으면서 움직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온다. 매수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조정을 받았지만은 62편까지도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또 하방세가 나왔고요. 이전에 올라왔던 시작된 그 지점까지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이상으로 다시 한번 또 올라오면서 회복을 하면서 또 그 중간 저항대에 또 몰려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에 대해서는 움직임을 현재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대응할 거면 달러 약세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달러 약세로 움직임 볼 거면은 좀 밑에 확실히 위아래로 쳐대고 있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위아래로 쳐대고 있는 위아래로 흔드는 구간에서 가장 저점이 있습니다. 그 저점 기준으로 매수로 진입하면은 그래도 약간의 수익권으로 시작을 하면서 익절청산을 잡으면서 볼 수 있겠다. 거기다 만약에 슈팅 자리까지 더해지면은 엄청난 수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골드와 또 유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를 봤는데요. 달러 약세 차트 어떻게 반영된지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주도의 원유 생산량 감축 합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언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을 도왔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은 또 차트에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오일이 어제 새벽에 굉장히 무섭게 움직였어요.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 상호관계에 말씀드릴 때 S&P와 나스닥이 어제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뉴스 이벤트 뭐 따지면 셧다운, 사실상 종료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뉴스 이벤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많지만은 결론은 차트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매수 네.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S&P, 나스닥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메인장 이후에 오일도 따라가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11시 반부터 딱 상방세, 약간 눌림 받았지만은 이내 상방세로 강하게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새벽 2시쯤에, 1시 반쯤에 조정을 받고 이제 이전에 메인장 이후에 시작한 그 시간대에서 전부 다 회복을 하고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메인장 이후에 지수 상승이 오일 상승을 같이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상승 움직임을 거의 다 회복을 하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오일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일 종목이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는데, 오일도 계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오일도 계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되 지금 눌리는 자리에서, 64달러 이상을 돌파하면은, 거기서는 매수 진입 자리로 좀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전에서 메인장 이후에 상방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그 이후, 새벽 1시 반 이후에, 올라왔던 그 자리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일 자체적으로, 눌림을 받는 현재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봐도 무관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이벤트대로 역시나 차트 크루드 오일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받고요. 이제는 좀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는 종목별의 그 주요 거래량 시간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자, 오늘은 또 차트 분석을 위해서 중요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자, 이동평균선 강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오늘 항생이 시초가 잡히기 전에요. 이평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빠르게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항생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평선은요, 말 그대로 그 해당하는 설정에 대해서 만약에 5분봉이나 15분봉, 200틱으로 봤을 때 그 틱이나 분봉 기준으로 움직임을 평균선을 잡아서 그 선을 그어놓는 게 이동 평균선입니다. 저는 볼 때 이평선을 지금 MA로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이평선을 보고요. 22평선, 62평선 봅니다. 지금 흰색이 이제 5이평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22평, 초록색이 62평입니다. 네. 이평선을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은 매수 추세가 나올 때, 이게 이제 위부터 아래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62평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이평이 가운데 있고, 22평이 가장 아래에 있다. 이거는 이제 거의 15분봉이나 15분봉이나 200틱 이상으로 봐야지 좀 유효한 움직임이다. 그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매수로서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65, 20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60평이 가장 위에 있고요. 5위평이 가운데, 22평이 가장 밑에 있는 게 매수세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위평, 62평, 22평 이렇게 5위평이 흰색 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이 중간에, 그리고 보라색 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매수 추세로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5, 20, 60으로 되면요. 그때는 매수 추세가 확실히 나오면서 시작되면서 매수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 이동평균선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는 22평 정도에서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22평에서 지지받을 걸 예상해서 좀 많이들 대응한다라고 좀 팁을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게 크다는 게 이제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62평이 5위평보다 위에 있고 5위평이 22평보다 위에 있다. 예, 크다는 게 이제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추세 전환 시작 지속으로 좀 적혀놨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25, 60으로 보여져 있는데 22, 5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5위평이 62평보다 위에 있다.
있다라고 하면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 추세의 좀 반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 65는 바로 추세 시작, 그리고 60, 25는 추세의 지속, 매도로서 하방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15분봉이나 틱 차트는 20틱 이상으로, 200틱 이상으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 추세, 매도 추세 각각 이동평균선 추세가 전환되고 시작되고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하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실제 대응에 어떻게 또 응용해 나가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교육까지 마쳤고요. 시초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생방송으로 항생을 같이 대응하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한 30분 이상, 20분 정도를, 시간으로 그 교육을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이평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동 평균선, 말 그대로 이동을 평균하는 선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무료 방송하니까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대응하면서 이평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현재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생각이니까요. 무료 방송할 때 좀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 오늘 이제 대응해야겠죠. 네,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네요. 네. 일단은 항생은요. 네. 시초가는 32,550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전에서 나스닥과 S&P 올라왔기 때문에 시초가 상방 움직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매수 움직임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좀 확인되고 있고요. 국내 선물도 같이 봐주시면서 항생의 초반 움직임이 갭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응은 매수로서 진입을 잡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갭 상승으로 출발했고 32,553인데요. 자, 어떻게 매수로 갈지 매도로 갈지에 대해서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 관망세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선물과 나스닥은 또 어떤 상황인지도 또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항생 관망세 가지면서요. 네. 국내 선물이랑 나스닥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32890하고 32775 라인대 안에서 현재 위아래로 좀 쳐댔는데 결국에는 양봉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밑에 이제 분봉으로 보시더라도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한참 눌러줬다가 이제 밑에 저항대를 325 이제 결국에 50 라인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선물도 이제 뉴욕 증시가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갭상승 회복하는 구간이 없었고요. 시작한 구간이 바로 저점이어서 그 저점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현재 329 라인도 현재 돌파하면서 매수세로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330 라인에 좀 강한 저항대, 지금 좀 있으면 330 라인대 오죠. 강한 저항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330대에서는 조금은 관망세, 저항을 받는지 돌파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30 라인대 전저점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에 대해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전에서 상방세로 현재 최고점을 밀어줬었던 그 슈팅 자리 저점으로 도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좀 신뢰감이 좀 있는 저점에서의 그 지지대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받고 현재 양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조정을 받은 걸로 보였는데 이내 다시 한번 매수 움직임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로서 진입 자리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수 움직임이 나왔지만 340 라인 때 일단 강한 저항대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현재 항생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항생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일단은 하방세로 밀어준 라인이요. 밑에 이제 뭐 꼬리 부분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좀 삭제를 하면은 32,530자리예요. 32,530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32,550자리 20틱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시초가 안에서 현재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대응할 필요 없고요. 국내 선물은 위에 강한 저항대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밑에 지지받고 매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관망세는 필요하다. 초반에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하방세 말고 바로 매수로 나왔으면요, 제가 오늘 초반 대응 바로 해버렸거든요. 네. 초반에 시초가 잡히자마자 바로 대응했을 텐데, 오늘 갭 상승분에 대해서 이미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세를 가져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도 매수로서 진입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나스닥 그리고 국내 선물 모두 매수 추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항생도 매수로 진입자리 잡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대표님의 예상이 맞을지 또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정말 또 정확히 또 맞으셔가지고 예측이 88틱 두 번째 대응에서는 또 수익을 거두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자, 과연 매수 추세로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동평균선 교육을 좀 PPT로 했는데요. 차트에서 좀 이렇게 응용을 해서 좀 전환이나 이동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대표님? 사실상 그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항생을 제외한 해외 선물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유로, 그리고 골드, 그리고 뭐 나스닥, S&P도 좀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침에 이제 오늘장에 시작을 할 때 시초가가 이제 갭상승이나 갭 하락으로 맞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초반 대응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항생 같은 경우는 이평선 대응할 거면요, 아무리 짧아도 11시 이후의 움직임, 아니면은 오후장에 대해서 오후장 움직임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대응을 해야지, 초반 대응에는 항생은 이평선을 참고하지 마시고 일단 시초가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와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이 보면서 차트 상관관계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지금 항생 대응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있다가 제가 대응하면서 좀 시간이 있으면은 이전에 어제 새벽장에 유로나 이제 뭐 골드나 오일 쪽에서 이평선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진행 리딩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저께 시장을 보면요. 32,338에서 시초가 시작돼서 강하게 하방 추세, 매도 추세로 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또 시초가로 확인해 보니까 다시 상승을 하면서 32,553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항생 참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은 좀 꾸준히 오르면서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항생 시장 2018년제 1월 마무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수익권으로 만들기는 참 쉬운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매수로서 유리하긴 하지만은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잠을 못 자요. 요즘에 이제 뉴스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가상화폐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저희랑 이제 비슷한 해외 선물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움직임이 빠르고 그리고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포지션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가다 보면은 잠을 못 자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웬만하면은 이제 삶이 피폐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뉴스 보면 이제 가상화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뭐 새벽에 한두 시간만 자고 깼다가 다시 또 시장 움직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 왔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어가는 것보다는 좀 계약수에 대해서 좀 늘리면서 쉽게 말하면 단타죠. 단타라고 보는데 초단타까지는 아니고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오늘장 안에서
대응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법을 찾고 잠드는 시간에는 모든 진입자리가 청산되면서 수익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포지션이 길게 홀딩되면요, 매매 원칙에 대해서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삶 자체가 다른 일을 못 합니다. 업무를 이제 직장인들이 많으실 텐데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대에 대응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집중해서. 근데 계속 홀딩되어 있으면은 직장 생활에도 당연히 신경을 쓰여서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각 종목별 딱 2시간 동안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항생은 오전장, 그리고 크루드 오일과 유로, 골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2-3시간 정도만 딱 대응해서 그 안에서 수익권으로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권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대응하면서 누적으로 짧게는 2주 이상의 수익 금액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말하다 보니까 좀 크게 좀 돌아왔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항생 대응은 초반 대응은 일단은 이평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초반에 이평선을 좀 보지 마시고요. 11시 이후나 오후 2시에 이제 오후장 시작하거든요. 항생이. 그렇죠. 네. 그때 이후에 이평선을 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생 이동평균선 참고하시기에는 11시 이후 그리고 오후장이 더 낫다라는 말씀,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좀 이동평균선 응용하기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09% 상승한 3,504.34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슬슬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곧이어 항생지수도 나올 텐데요. 자,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생 차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움직임이 이제 10시 28분이 다 돼가고 있죠. 드디어 이제 슬슬 움직임 나올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도 32,550대 시초가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으로 확실히 확인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시초가 역시나 많이 부딪히네요.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쭉 나온다라고 보기엔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최고점을 돌파를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나스닥은 지금 지지받으면서 매수 움직임 좀 잘 나왔죠. 그리고 네. 국내 선물도 매수 움직임 잘 나왔기 때문에 항생도 매수로서 움직임을 보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는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체적인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 상관관계, 항생 대응할 때 국내 선물과 나스닥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생이라는 종목 자체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10시 반 다가오면서 움직임이 빨라질 거거든요. 그 빨라지면서 세력 간의 싸움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니면은 어느 세력이 우세한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세력을 확인하고 나서 누가 이겼는지, 매수 세력이 이겼는지 매도 세력이 이겼는지 그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입 자리를 잡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또 확실한 흐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항생지수도 상승 출발했다는 속보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66% 상승한 32,606.14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저희가 또 지켜보는 동안에 암호화폐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전국적으로 또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해외 선물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차트를 계속 보고 그러고 계실 텐데, 이 삼가 그 매매, 이 조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도 오늘도 하셨겠지만 그 공개 방송 하시면서 오후장까지도 함께 매매 대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 관리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팁이나 아니면 본인의 그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항생 이제 각 종목별 네. 거래량이 이제 많아지고 추세가 잘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물론 가상화폐도 24시간 동안 움직이죠. 해외 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물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움직이는데 하루 종일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가상화폐는 좀 들쑥날쑥하죠.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쌓아온 누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별 이제 거래량이 몰리는 평균적으로 시간대 그리고 추세가 좀 잘 나오는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그런 시간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만 해당 종목을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대에서 대응을 하면서 누적으로만 쌓아가도 엄청난 수익 금액이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차트를 좀 보면서요.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초반에 이제 10시 반 다가오면서 움직임이 빨라졌죠. 시초가 32,550대에서 지금 지지받으면서 확실히 밀려서 지지받고 초반에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바로 하방세로 내려오면서 또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전에서 떨어진 구간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국선하고 나스닥은 또 상방 움직임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좀 의심이 들고요. 네. 매수로서 움직임을 봤다가 초반에 좀 관망세를 가졌는데 바로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왔거든요. 지지받는 구간도 잘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내 또 올라왔죠. 근데 국선하고 나스닥이 현재 올라가고 있고 전고점에 물론 나스닥은 부딪히고 있지만은 움직임은 항생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세력 간에 아직까지도 좀 싸우고 있다. 여기서 몰려버리면 손절옥과 스무틱은 순식간에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좀 나올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밑에 저항대는 32,530자리 근처인데 30자리 근처에다가 3위에다가 제가 일단 저항대 하나 그어두고요. 네. 오늘장 움직임 다시 한번 좀 관망세 가질게요. 네, 32,532에다가 저항점을 그으신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전저점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인가요? 왜 저항대를 그으셨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전에서 항상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움직임 나오기 전에 일단은 저점에 대해서 네. 32,500 23, 2호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땐 꼬리 부분 같고요. 여기는 꼬리 부분 같고 하반기 딱 바로 올라온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부딪혔던 이 32,230자리가 좀 저항대라고 보고 있었는데 10시 반에 되면서 움직임이 상방세 뒤집어 올라왔다가 갑자기 하방세 나왔거든요. 네. 그 이후에 성공자리를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성공자리가 지금 한 3번 정도 물려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저항선을 그어두고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32,530자리 또 떨어졌죠, 방금. 네. 방금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네, 계속 라인들을 부딪히네요. 돌파하면은 네. 매도로서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선하고 항생은 움직임이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고점에 대해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매수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내 선물은 330자리 때 여기에 이제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강한 저항대에서 반등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나스닥은 전고점에 지금 부딪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매수 세력이 나와야지 저 저항대 뚫면서 항생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서 만약에 항생이 이제 32,530자리를 돌파하면서 전저점까지 갱신하면 그때는 매도로서 첫 진입자리를 반등 받더라도 진입자리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 받고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는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여기 위에 있는 전고점이고 국내 선물도 여기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양봉으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양봉으로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확실하게 매수로서 진입자리를 잡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32,530대에서 좀 부딪히다가 지금 뚫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매도 추세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매도 추세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전저점을 갱신하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돌파 못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일단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좀 감각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전에서 안 보이네요. 320, 네. 32,530자리를 방금 돌파를 했는데 바로 올라왔죠. 네, 바로 회복을 하네요. 내려왔다가 바로 약간의 전저점 저항을 받았다가 바로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뭐죠? 캔들의 꼬리를 만드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꼬리 만들어졌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32,530자리 아직 돌파 못한 겁니다. 네. 아직 돌파 못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2,530 그리고 그 시초가인 32,553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방향이 확실히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자, 오늘 첫 자리 좀 늦게 잡아드리는데요. 네. 이제 지금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32,530자리 다시 한번 지금 내려왔죠. 네. 지금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선물도 위에 저항대 330라인 때 거의 다 왔죠. 네, 올라갔네요. 네. 올라가는 상방 움직임에 대해서 위에 저항대가 존재한다. 그러면 매수로서 움직임이 저항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움직임은 오히려 매도로서 움직임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부터는 당연히 매수 추세죠. 자, 대응하겠습니다. 네. 32,500. 잠시만요. 네, 또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네, 저희 시초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32,548에서요. 네. 32,548에서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전고점인 32,548에서 매도 대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2,548로 일단은 첫 진입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네. 국내 선물 330 저항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저항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움직임에서 매도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했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도 전고점에 대해서 현재 하방세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 이상에서 이 시초가 이전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하방세로 결국에 32,530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진입자리는 최대한 많이 올려서 32,548에서 매도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고점에서 지금 32,548에서 매도로 대응하셨고요. 손절가는 20틱 잡으셔서 32,568로 잡으셨습니다. 지금 네, 체결이 안 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체결될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일단 오늘 최저점이나 전저점이기 때문에 돌파를 해버리면은 여기 지금 32,520자리를 돌파하면요 다시 한번 진입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네. 그 전에도 돌파하기 전에 48자리까지 올라오면은 아마도 시초가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손절효과 20틱이면 32868이거든요. 네. 32568이거든요. 32568자리 전에서 좀 네, 지지받으면 체결됐네요. 하방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은 시초가 전에서 매도로서 진입했고요. 손절효과 20틱 주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2,548 최고점에서 대응이 됐습니다. 체결이 돼서 하방주세 나오고 있거든요. 청산자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청산자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청산자리는 전저점 정도에서 네. 빠져 나오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일단 첫 자리니까요. 325 이 하나에다가 32,521로 청산효과 잡아두고요. 하방세 나오는 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움직임 다시 또 매수로서 전환되죠. 네, 자, 그러네요. 32,568까지 올라오면은 무조건 빠져 나오셔야 돼요. 네. 괜히 물려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시초가 지지받지 못하고 올라가면요. 손절효과 20틱만 내주고 다음 자리에서 수익 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장도 첫 자리 20틱 내주고 나서 88틱의 수익을 거뒀거든요. 네.
절대로 원칙적으로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32,568라인까지 올라오면은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대응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비껴가고 있는데요. 자, 매도가 될지 매수가 될지 아직까지는 좀 판단이 어렵네요. 제가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청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욕심 같아서는. 위아래로 네. 32568 자리에서 저항대가 존재한 건 아니에요. 저는 밀리는 구간에서 네. 좀 빠져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위아래로 흔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위아래로 흔드는 구간에서 걸리면은 손절효과를 내주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네, 아쉽게도 오늘 첫 자리도 좀 스무팅 내주고 시작을 하네요. 네, 좀 약간 청산 자리가 항상 아쉽게 조금 길게 요즘은 이제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방향은 맞는데 좀 아쉽지만 하지만 뭐 첫 자리가 또 리스크 관리 들었으면 꼭 두 번째 대응해서 그 리스크를 만회하는 더 큰 그런 수익으로 또 마무리를 하시기 때문에 별로 이제는 걱정은 안 되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좀 계속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움직임이 좀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네. 저희 손도력과 건들고 나서 현재 하방세가 또 나왔죠. 그러네요. 위에 네. 저항대가 어디 존재하는지 사실상 보기 좀 어렵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자리는 스무틱으로 확실하게 좀 내주도록 하고요. 이전에서 하방세 나오면서 수익권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움직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대응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32,530 자리는 돌파를 못하고 현재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기다려보고요. 예상보다 일부러 진입한 호가를 위로 잡았어요. 32,548로 위로 잡았거든요. 네. 위로 잡고 나서 손절호가 20개 잡았는데도 그 손절호가를 건드려 버렸거든요. 그러네요. 양보를 네. 할 만큼 했는데 건드렸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무팅 내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익 마감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9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생방송 진행하면서 누적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또 하방세 내려왔다가 32,530자리 돌파를 못하고 매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네. 항세 움직임 현재 방향성 잡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네, 어렵다라고 그러네요.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대응하지 않고요.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32,530을 크게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면서요. 현재 나스닥과 국내 선물 상황은 어떤지도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전고점이죠. 6,937라인 때 네. 그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좀 떨어진 모습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고점 저항에서 좀 떨어진 모습으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매수로서 움직임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국내 선물은 330라인 때 다 올라왔죠. 네. 국내 선물 330라인 때 저는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저항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항생이 영향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국내 선물은 330대 돌파를 해버리면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굉장히 강한 상방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돌파 못하면은 당연히 저항 받을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움직임을 좀 관망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생도 방향성 없이 위아래로 좀 흔들고 있죠.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시초가에 대해서 32,550대와 그리고 32,530 자리대 안에서만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방향에 대해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 방향성을 너무 쉽게 예측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방 추세 가고 있지만 330선을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생은 역시 방향성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나올 때 대응 자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이제 끝나고 나서도 대응 못하는 건 오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잖아요. 자, 무료 방송 다시 한번 공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오늘 네. 이평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평선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야간장 대응하는 모습을 좀 알려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이제 지금 시간부터 오후 1시까지 주간 리딩을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대행은 계속 하니까 전문가 방송 센티비인가요? 그렇죠? 센티비로 네, 오셔서 맞습니다. 센티비로 오셔서 좀 무료니까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밤 시간대에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밤 10시에 또 시작을 합니다. 밤 10시에 한두 시간만 이제 주무시기 전에 보시면은 또 상당히 제가 또 재밌게 하거든요. 네. 크루드 오일하고 골드하고 이제 달러 관련해서 요즘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증시를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수익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로, 그리고 교육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 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자, 간단해요.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치시고 들어가셔서 북두칠성 여건분 대표 배너창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무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항상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아서 차트 보면서 마지막 두 번째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네. 자, 현재 움직임 보죠. 오늘 항세 움직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자리에 대해서 좀 추세가 나올 걸 예상해서 매도로 대응했는데 전고점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아직까지 방향성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러네요. 오늘 네. 시초가 잡히고 나서도 움직임, 추세를 보기 어려워요. 지금 분봉 보시면은 밑에 우봉 보시면요. 위아래로 싸우면서 음봉과 양봉을 교차하면서 위아래로 가격 싸움만 하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위아래로 이제 가격 싸움만 현재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추세를 파악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응은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첫 손실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이 나와야지 대응을 하죠. 그렇죠? 네. 아마도 나올 거예요. 11시 전에 추세가 나올 거라 보는데 그 움직임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32,530자리 때는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32,530대 돌파 못했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은 방향이 확실히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 진짜 이제 끝날 시간 돼서요. 오후장 전략까지 들어보고 인사 나눠볼까요? 일단은 32,530 할 때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죠, 현재. 네. 32,530자리를 이탈하면요. 그게 바로 매도 추세에 대해서 신호가 시작점이 시작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돌파를 못하고 저는 매수로서 지금 저는 매수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32,530 할 때 돌파를 못하면요. 매수로서 진입자리 나오는데 일단 오늘 시초가는 32,550입니다. 32,550인데 그 자리 때 32,550대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요. 현재 매수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고점 돌파했는데 이미 시초가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 대해서 전에 대응을 봤을 때 저항대를 잡기 어렵거든요. 고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진입을 이제 내려오면은 시초가나 아니면은 32,580 자리 근처에서 매수로서 진입을 하는데 손절효과를 20개 잡고 MIT로 이제 익절 청산으로 계속 잡아두면서 만약에 20틱 30틱 올라갔는데 10틱 내려와서 20틱 수익이면 그 20틱 안에서 시장가로 그러니까 청산을 잡아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좀 익절 청산을 좀 넓혀가면서 대응하는 게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좀 방법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까지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나머지는 무료 방송,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